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K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심령 이야기, 귀신, 연음, 인형이, 그리고 주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성 구독자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이서윤, 올해 28세, 전라북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평범한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서윤이 5살이 되던 해, 그녀의 어머니는 처음으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TV를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히히, 잡아봐. 처음에는 동네 친구가 놀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나가본 순간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접시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유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누군가와 마주보고 놀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마치 누군가를 잡으려는 듯. 서윤아, 누구랑 놀아? 서윤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오빠랑 놀고 있잖아. 무슨 오빠? 서윤은 방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잖아.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문이 혼자 살짝 열렸다 닫히거나 주방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 하지만 문제는 패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은 서윤이 혼자 있을 때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서윤의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이리 와. 어머니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방문을 열었을 때 서윤은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응, 갈게. 그날 이후 아버지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새벽 그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차갑고 축축한 손. 그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서윤이 7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그 존재를 더 또렷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질투. 어느 날 동네 남자아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둘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싫대. 뭐가? 오빠가 너 싫대. 그날 이후 그 남자아이는 다시는 그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걔 집에 이상한 형 있어. 시간이 지나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서윤의 세계는 집 밖으로까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첫날, 아이들은 모두 교실에 앉아 있었고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네, 그때였습니다. 서윤의 귀 바로 옆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아냐. 서윤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빈자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가 맨 뒤 자리.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자리.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학교에서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존재가 점점 더 현실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체육 시간, 한 남자아이가 서윤의 손을 잡았을 때 갑자기 그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바닥에서 그는 발목을 심하게 삐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밀었어. 하지만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처음으로 그 존재에게서 분명한 말을 들었습니다. 건드리지 마.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느리고 어딘가 화가 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함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섭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K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바로 지난 이야기에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이 지나면서 서윤의 그 존재는 더 이상 단순한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점점 현실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첫날, 서윤은 최대한 평범하게 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웃기도 하고 그 존재를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서윤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반에서 조별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죄에 있던 남학생, 민재는 꽤 친절한 아이였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가 서윤의 옆에 앉아 노트를 같이 보던 순간 서윤의 귀에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싫어. 그녀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민재가 물었지만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재의 펜이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같이 밀리며 넘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세게 밀친 것처럼 민재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누가 밀었어?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는 서윤에게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걔 옆에 가면 이상한 일 생긴다더라. 뭔가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서윤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존재가 점점 어느 늦은 오후 서윤은 창문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교실 안 끝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다른 서윤 그리고 그를 이제는 완전 교복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그는 그날 밤 왜 그 순간 이 고등학교의 서윤은 점점 남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되었고 그 서 몸이 움직그리 두 숨이 막혀습 차가운 손이 그리 성인이 된 서윤은 이대로는 안 그래서 일부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처음 만난 남자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서윤의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습니다. 하, 하. 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어. 그는 분명히 느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방 안에 있었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고. 그날 이후 그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꿈,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꺼져. 며칠 뒤 그는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건 반복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윤은 깨닫게 됩니다. 그 존재는 단순히 방해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윤은 분명히 혼자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그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숨이 닿을 거리, 차가운 피부,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 이제 도망 못 가. 그 순간 서윤의 의식이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바닥에서 깨어났습니다.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손목에는 누군가 잡은 듯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가끔 기억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입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거야.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서윤은 결국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무속인은 말했습니다. 연음이다. 그 존재는 귀신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은 인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의식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서윤은 고열에 시달렸고 밤마다 그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가지마. 의식이 진행될수록 서윤의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마지막 날, 촛불이 흔들리고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내지 마. 얘는 내 거야. 무속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라, 촛불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공기, 그 시선, 그 존재.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현재 서윤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애도 일상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그때 진짜였어요.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설명할 수 없는 심령 경험이나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남성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최도현, 현재 26세,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음양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이 처음 이상한 일을 겪은 건 4살 때였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있었고 아버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처음엔 혼잣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말투가 너무 공손했습니다. 마치 어른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거실로 나가본 순간 어머니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도연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누구야? 도연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날은
도연의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도연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그림자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닌 것들.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도연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실 맨 뒤 자리, 아무도 앉지 않는 자리. 하지만 도연에게는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가 도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보이냐?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존재들은 도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도연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단순히 보는 사람이 아니라 불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야, 우리 집 이상한데 한번 와줄래? 도연은 그 집에 들어간 순간 바로 느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겁고 눌리는 느낌. 거실 구석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 축 늘어진 몸, 그리고 꺾인 목. 그녀는 도연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너 보이네. 도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여자는 한참을 있다가 말했습니다. 못 나가. 도연은 그날 처음으로 무언가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긴 당신 있을 곳 아니에요. 그 순간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도연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화장실 사건이었습니다.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 도연은 혼자 그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맨 끝 칸.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안에는 한 여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 왜 울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아무도 안 들어줘. 도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가도 돼요. 그날 이후 그 화장실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간 후 도연은 진짜 위험한 것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한 여성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도연은 그 집에 들어간 순간 처음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집 안전체가 이상했습니다. 벽마다 검은 흔적이 있었고 공기는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지금까지 도연이 봐온 것들과 달랐습니다. 형체가 무너지지 않았고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도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늦게 왔네. 도연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붙은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촛불이 켜지고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여자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건드리지 마. 그 목소리는 여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존재는 말했다.
넌 보는 놈이지. 근데 이건 내 수준 아니야. 그 순간 촛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도연의 숨이 막혔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 바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너도 데려갈까?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그는 눈을 뜨고 외쳤습니다. 돌아가. 그 순간 강한 압력이 터지듯 퍼졌습니다. 여자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고 그 존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확신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역할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현재 도연은 여전히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또 다른 일을 합니다. 남아있는 것들을 보내는 일. 하지만 도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사람이 아닌 것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추가 사건, 기숙사 307호.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도현은 한 후배에게 부탁을 받습니다. 형, 기숙사 방에서 자꾸 누가 서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악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이 그 방문을 열었을 때 표정이 굳었습니다. 방 안한 가운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남자.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또 왔네. 도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또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전에도 누가 왔었어? 후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한번 무당이 왔었는데 그날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도현은 바로 알았습니다. 잘못 건드린 겁니다. 그 존재는 이미 쫓겨난 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이번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 자리 아니야.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기 내 자리야.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도현은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순간 형체가 찢어지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밀어낸 것 뿐이라는 것을. 두 번째 사건, 지하철 막차. 그날 이후 며칠 뒤. 도현은 늦은 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막차였습니다. 텅 빈 객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좌석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도현은 바로 알아봤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젖은 옷, 흐르는 물, 그리고 썩은 냄새. 그 존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거장,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가. 그 순간 객차 안 온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도현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여긴 내 길 아니야. 그 순간 지하철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도현은 들었습니다.
찾아갈게. 럭트라스 세 번째 사건 병원 5층. 가장 위험했던 사건은 병원이었습니다. 도연은 한 간호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이상해요. 계속 누가 보인다고. 병원 5층 중환자실 옆 병실. 문을 열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침대 위 환자는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어. 또 왔어. 도연은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병실 구석.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 이상했습니다.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는 도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또 너냐? 도연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지하철에서 봤던 그 존재, 그리고 그 집에서 봤던 그 존재,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정체, 그 존재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붙고 여러 공간을 이동하는 형태 없는 것, 그리고 도연을 따라오기 시작한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터졌습니다. 환자의 몸이 갑자기 들렸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찾았다. 도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노리는 존재라는 것을. 마지막 눈의 대가. 그날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끝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끌어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 귀신, 그리고 그 존재의 진짜 모습. 검은 덩어리, 형태 없는 무언가. 그것은 웃고 있었습니다. 이 눈, 탐난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내 거다. 그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꺼져. 순간 강한 빛이 터졌습니다. 병실 유리창이 깨지고 환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갈라지며 사라졌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알게 됩니다. 이 능력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존재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어딘가에서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현재 도연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쉽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건드리면 언젠가 자신도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숙사 307호 사건 이후 도연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그 존재는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물러난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느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수업이 늦게 끝났고 도연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막차 시간대라 그런지 객차 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두세 명 정도가 띄엄띄엄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습관적으로 객차 안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사람, 사람, 사람. 그리고 하나. 바로 알아봤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객차 끝쪽 문 옆에 서 있는 남자. 고개가 약간 기울어져 있었고 몸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이 없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 존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정확히 바라봤습니다. 또 보내. 도연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존재는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다음 정거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내리고 조금 탔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연 쪽으로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객차 안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도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건드리면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존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냄새나. 도연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보내는 놈 냄새. 이건 확실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떠도는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낮게 말했습니다. 내려. 그 존재는 웃었습니다. 같이 가. 그 순간 객차 조명이 한번 크게 깜빡였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 몸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뭔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이걸 여기서 끝내요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그 존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긴 내 자리 아니야. 그 존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럼 내 자리야? 순간 바닥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나가. 그 순간 객차 안 공기가 확 압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 몇 명이 갑자기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형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그 말과 함께 그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엮인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존재가 더 가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도연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방 안에 있다는 것을.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문 앞 그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찾아왔어. 파트 4. 눈의 대가. 그날 이후 도연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는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도연 자신. 며칠 동안 도연은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만 있었습니다. 강의실, 도서관, 카페.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그 존재는 항상 있었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결정적인 사건은 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지인이 연락을 했습니다. 환자가 이상해. 계속 누가 보인대. 도현은 직감했습니다. 그 존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병원 5층. 문을 열자마자 공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가운 게 아니라 썩은 느낌이었습니다. 침대 위 환자는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어. 계속 보고 있어. 도연은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았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형태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있었습니다. 검은 눈.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 못 가. 그 순간 환자의 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눈 가져갈게.
도연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존재, 능력을 가진 사람을 노리는 것. 도연은 처음으로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끝까지 힘을 끌어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 귀신, 그리고 그 존재의 진짜 모습. 검은 덩어리, 형태 없이 꿈틀거리는 것, 그것은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열었네. 도연의 눈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거다. 그는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꺼져. 순간 엄청난 압력이 폭발하듯 퍼졌습니다. 병실 창문이 깨지고 환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존재는 비명을 지르며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도연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계속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알게 됩니다. 이 능력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존재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어딘가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현재 도연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쉽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건드리면 언젠가 자신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끔 다시 그 일을 합니다. 남아있는 것들을 보내는 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설명할 수 없는 심령 경험이나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